자, 정치와 시사를 재미있는 영화씬을 보듯이 수다 떠는 방송 정사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카메라가 이렇게 좀 활짝 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을 다 잡기에는 저희 카메라가 너무 작아요. 예, 오늘 사람이 큰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작은 겁니다. 저희 꽉 차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자, 어쨌든 간에 이 꽉 찬 느낌으로 오늘도 좋은 내용들을 꽉꽉 눌러 담았는데, 먼저 저희 그 고정 크루죠. 예, 정사신의 최고의 평론가, 우리 또 열린민주당의 당대표인 김상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리적 다이어트 성공자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프닝이 좀 후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사실은 다이어트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냥 착시 현상 때문에 아. 오늘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가시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열린민주당 그렇죠. 아. 대표 김상균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는 심리적인 다이어트가 있으신 분이고, 여기는 실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직접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적 다이어트 헬퍼, 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박수를 많이 좀 쳐야 합니다. 저희가. 네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감투 쓰신 분들 모시고 왔을 때는 잘해드려야 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오신 분 중에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기본사회위원회 그렇지. 부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제가 웬만하면 방송할 때 가다마이 안 입거든요. 가다마이. 근데 그런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지, 그렇지. 네. 가다마이를 입어야 되겠구나. 어, 그래서 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확하게 이 그 위원회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네. 기본사회위원회. 네, 딱 벌써부터 이게 기본사회위원회. 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좀 유추는 되면서도 그래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네, 기본사위원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죠. 이제 단체 교섭 연설에서 밝히신 본인의 이제 향후 철학을 담은 위원회고요. 이제 기본 소득과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그리고 일기본권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거대 담론들을 담아가서 우리가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좋습니다. 이 기본사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이게 좀 오면서도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기본소득 그거 하는 그 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진 않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 소득만을 좀 얘기했었다면 지난 대선 이후에 기본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핵심 부분은 기본 소득도 포함하지만 기본 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대출권을 보장한다는 그쵸. 거 그리고 기본 주거 이번에 전세 사기 대란이 있었던 것만큼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안정되어야만 기본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주요 테마로 하고요. 그리고 좀 하위 개념으로 이제 기본 에너지, 금융, 뭐 교통, 뭐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저 김상균 대표님도 이번에 그 기본 소득, 네. 기본 사회 이쪽 하면 또 기본 소득당의 네네. 용해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하고도 이번에 좀 약간 교류가 있지 않았나요? 예, 지난주, 요번 주군요. 요번 주 월요일 날 그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해갖고 이제 소수 정당들이 필요로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거대 양당에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 실제로 지금 우리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가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중에 마무리한다, 5월 중에 마무리한다, 6월 중에 마무리한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이 되니까 7월 15일까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7월 말까지는 뭐 다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데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그렇죠. 녹화 시점으로 13일인데 이틀 남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마무리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소수 정당에서 빨리 거대 양당이 어떤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다당제를 좀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토론회를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네. 이 기본 사회에 대한 개념, 이념이나 이런 것들 물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념을 우리 열린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기본 사회를 이재명 당대표께서 던지셨는데 사실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큰 정치인들은 새로운 아젠다 세팅을 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뭐 산업화다, 민주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산업화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민주화가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산업화 민주화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가야 되는 게 새로운 새 시대의 미래의 아젠다다라고 던졌기 때문에 사실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세부적인 그 시행 방향들이 좀 제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조금은 좀 실망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을?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현재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제 발족하고 나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젠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곧 그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기본사회와 탄소 중립이 같이 병행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되고 그쵸. 그 탄소 중립 사회라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 담론과 기본 사회라는 거대 담론 이 두 개가 하나가 합쳐져서 앞으로 그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길을 지금 방향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약 한 달 뒤면 네네.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1주년 토론회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렇습니까? 예. 그 탄소 중립하고 기본 사회라는 두 가지 아젠다를 섞었던 이유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소득만 네. 사실 좀 얘기했었고 그리고 기본 소득을 얘기할 때는 항상 따로었던 게 재원 어떻게 할 거니? 네네. 그렇지. 니네 무슨 돈으로 할 거니? 맞아, 이거 뭐 맞아. 미래 세대의 빚 아니야? 네.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공유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세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보유세나 이런 조세형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했던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을 가는 길에서는 새로운 공유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과 바람 이 두 가지의 공유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재원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신안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환하면서 생겨지는 공유부를 통해서 저희가 꿈꾸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윤석열이 싫어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태양과 바람 네네. 이런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아, 지금- 원자력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뭐 엄청 공격받고 있죠. 그 부분이. 근데 가야 됩니다. 이 그렇죠. 아리백을 안 하면 그렇죠.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아리백을 저희가 만들지 못하면 네,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대물산가 망할 수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 싫다고 해도 이건 가야 되는 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한전 직원들 25,000명한테 태양광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았다고 얘기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의문이 아까 우리 이 작가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게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뭐 태양광을 얘기를 하겠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그 이권 카르텔이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은 그냥 제가 문외한 입장에서는 좀 네네.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기본소득이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문제점 네, 중 하나인 거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네네. 하나일 텐데 어쨌든 또 윤석열이 뭐 천년만년 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해놔야 네, 나중에 그럼요. 또 맞습니다. 이게 또 꽃을 네, 맞습니다. 피울 테니까 네네. 저는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되게 입장입니다. 이 네네. 기본소득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친분이 생긴 거고요. 아, 네. 친형 같지 않습니까? 친형, 이렇게 형제 같지 네. 않습니까? 아, 거부하고 싶네요. 이쪽이 형이죠. 가운데가 형이고 저쪽이 동생.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빨리 다이어트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사회생활 잘하거든요. 야, 감투 앞에서는 아, 그러니까 제가 없구만.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이 많이 늘었다고 주변에서 야 야들야들해졌다. 야. 같이 했었는데 아니 부위원장만 와도 이 정도로 지금 살살거리는데 위원장님 오셨으면 위원장 말고 위원장이 당대표라. 이사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당 대표죠. 네.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역시 아이고. 알겠습니다. 빵빵 터지네요 오늘도. 아니, 사실 이렇게 기본소득 하면 왠지 딱딱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즐겁게도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겁니다 사실 얼마나.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사실 이제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그 변천사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소득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막 와닿았을 때가 첫 번째가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네네. 혜택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기도지사 관두시고 나서. 일단 경기도의 이제 청년 기본소득하고 네. 그다음에 연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농어촌 농민 기본소득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남아 있고요. 네.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빠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잡으신 지역에서는 네. 빠르게 기본소득을 없애고 있고 또 이제 서울은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맞아. 또 하고 있고 또 경기도는 또 이제 기회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 또 이름 받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아류작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못해야 됐던 기본소득이라는 힘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를 변형해서 본인의 정책화하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런 거대 담론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송파 세부녀 같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다양한 뭐 기본소득의 아류작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맞아요.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기본소득이랑 이게 좀 연관을 지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본소득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본직업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를 같이 세팅을 해서 기본직업이다라고 하면 헌법에 그 보장되어 있는 근로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근로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개념을 근로자에게는 뭐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그러니까 그 받고 있으니까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을 보고 그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그 인건비를 갖고서 사람들을 확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을 그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 쪽에다가 임금 지원을 하도록 기본소득을 회사 쪽으로 돌리면 이 자본들이 기본소득을 기본 직업이랑 같이 찬성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정착되는데 굉장히 또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부수적인 재원들이 네. 제도들이 있고요. 기본소득 자체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별하지 않고 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노동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송파 세번여 같은 일은 벌어지지 말자. 그렇죠. 그거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 단계씩 발견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그런 사회가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뭐였냐면 사실은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만 의외로 또 다른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분치를 하자라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 저소득층을 돕는 정책이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이게 사실은 성장의 논리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근로자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지금 뭐 고용지원금이 됐던 실업급여가 됐든 여러 가지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 재정 지출들이 있으니까 그 지출을 없애버리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장시켜서 기업도 지원하면 뭐 또 이렇게 근로도 장려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말 많은 실업급여에 대한 뭐 되치기도 될 수 있고 그냥 어떤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뭐 필요하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당 대표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도 기본소득의 가장 좋은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순환 경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네네. 있었잖아요.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네. 정말 모든 국민한테 소득에 상관없이 다 준 거거든요. 네네. 그게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는 네.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또 기본소득의 하나의 장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툴이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걸 기본소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저축하면 어떻게 하지? 과거 네. 일본의 전례가 있으니까. 네. 근데 빚 갚는다는 비판이 좀 많이 그렇죠.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소멸성 지역 화폐라는 네네. 대한민국은 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진
정말 최초의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 화폐마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재원을 그렇죠. 안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 논리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해줘야 하거든요. 사실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실 저희 코로나 때 나눠주면서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네. 자영업자들도. 근데 이런 걸 이걸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는 건 사실은 그 상속값이잖아요. 근데 지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실제 민주당 내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당의 인사들도 설득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 논리를 갖고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치는 맞는데 조금 이제 그뭐 정치 고관여층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저 당 안에서도 저러겠지라고 하는 좀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정치 논리가 맞습니다, 가동돼 버리니까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그러니까 근데 체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체감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때는 좋았죠. 경제가 난리 살았다라고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민주연구원이라든가 네. 그 정부 국책 연구기관들이 좀 이 검증을 해주시고 좀 그렇죠. 연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게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는 유권자나 국민들을 이야기하지만 개파의 싸움일 수도 있고 네, 네. 당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네, 네. 실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먼저지 이 정책의 좋은 정책의 혜택을 누가 수혜자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거 뭐 역사에 만약은 네네.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그때 이제 안착이 되고 지금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화가 돼가지고 쫙 됐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기본소득이? 만약에 그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고 돌았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은 오지 그렇죠. 그럼 지금 사람들 확 다 돌았죠. 네. 그 지역 화폐 맛을 봤으니까.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어렸을 때 조금 복지를 공부하려고 이제 핀란드에서 조금 네, 있었었어요. 근데 핀란드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한다면 현금으로 알바비를 이제 받았는데 네. 가는 길에 우리를 치면 세무서 들려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오. 아 이게 왜 그러냐? 야 어차피 우리가 더 많이 받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도 그렇고 어떤 조세정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낸 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안 서고 이거 걷어가고 쟤네가 다 해먹을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다 보니까 저항이 큰데 만약에 그때 그게 정착돼 갖고 몇 번 돈 다음에 실제 이게 작동되고 우리 동네 가게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효능감을 맛보잖아요. 그쵸. 그럼 정착되는 순간에 저는 이거 못 막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뭐 지금은 변형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조세형으로 저희가 이제 네.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였죠. 그러니까 사실 전 국민의 90%는 본인이 내는 세금보다 네.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북유럽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이 모델 자체가. 그리고 전 국민의 10%는 사실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상위 10%는 뭐 더 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되죠. 그 중에서도 5%까지는 뭐 더 내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극상위 5%는 좀 많이 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토지를 보유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를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이 그렇죠. 기능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유럽 스타일의 그 복지 사례는 네네. 굉장히 좋은 건데 기본소득은 그 복지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경제 그렇죠. 그 모델로서의 네네. 복지를 가지고 있었던 네네. 네, 정책이라서 실현됐다 그러면 정말 저는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은 충분히 좋은데 그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게 사실은 선순환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조 포인트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복지에 대해서 이 약간 좀 그 꺼려하는 타부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워딩을 일부 이제 세부 정책에서는 이게 성장 정책이다라고 하는 네네. 약간 좀 분치를 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분칠이 아니라 정말 그게 맞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네, 성장 네.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요번에 그 저소득층한테 왜 국가에서 50만 원 대출해 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뭐 며칠 만에 다 동나고 네. 그리고 국가가 그걸 뭐 16점 몇 프로 이자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 연체율이 지금 8.8%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연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러는데 뭐 기본 금융이 정착되면 그런 분들이 50만 원 그거 받으려고 16% 되는 고리로 빌릴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금융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1,00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자 예. 이런 취지였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회사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IMF를 통해 가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갔던 그렇죠. 모든 금융사들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적어도 그러니까 대학 초년생이 사실 그 금융사마다 스코어링 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신용 등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가장 필요한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한 네. 때고 적어도 1,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도덕적 해이가 온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세희망홀 씨라든가 희망 뭐 햇살론 이런 것들도 예. 대위 변제율이 10%도 안 돼요. 10% 음. 정도 되면은 사실 각 금융사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대선 충당 수준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정부가 지금 그쵸. 보증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 시스템이라서 재원도 필요 없는 거고요. 어차피 이건 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금융 부분도 같이 기본소득과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경제 성장을 네네. 위한 선순환 경제 모델이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은근 저 시사 방송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죠? 그, 아니 그- 원래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지향하는 실력이 이 정도 지향하는 바가 된다는 이거였어요, 진짜 원래는. 예, 예. 아 네네. 그래서 아 근데 원래 어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걸 기획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잊고 있어요. 맞아요. 기본소득을. 네네. 많이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때 뭐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네네. 서서히 잊혀지고 국민의힘이 지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록 저희가 작은 채널이지만 네. 한 번은 꼭 언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 제가 네. 또 어렵게 감사합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고 계시죠?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기본소득이 잊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선 기간에 기본소득이 사라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것도 아 그래서 있죠. 이제 네. 그 지난 대선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선이었는데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그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거 회귀적인 투표 즉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그 선거다라고 프레임이 잡히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좀 좁아졌거든요. 네네. 그때 만약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기본소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 공약들을 더 강하게 밀었으면 그러면 또 결과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원인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이낙시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거 하려고 기본소득에 이렇게 딴 거야. 대한 이거 알고 아니 싶어. 저는 이거 정말 뼈아프게 민주당 내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대선이 과거 회기적 투표로 프레임이 잡히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후보를 데려다가 계속 과거 회귀하는 걸 방어전을 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그 전략상으로 실패한 대선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서 지금 좋은 제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부터 이걸 이어갔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진영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당대표께서도 기본소득을 그때 당시 어쨌든 약간 후퇴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후회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역시 대선 패배 요인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의 후퇴였다. 네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쉽게 위원장님 보고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저 생각해봐도 네. 그때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공격거리가 그런 거 그게 공약이 아니라고요. 공약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몰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그때 이제 후보님께서는 당시의 후보님은 아니 이게 내가 주요 공약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 뭐 약간 그러면서 약간 처음에 그 기본소득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내 경선 때까지만 해도 그 당대표가 직접 다 네. 이 기본소득 정책을 챙기시고 맞아요. 직접 발표문도 작성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열린 캠프 끝나고 대전한 선대위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모든 맞아요. 의원들이 네, 네. 이 들어오니까 선대위를 본인의 색깔을 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됐죠. 네. 맞아요. 네, 아, 그거는 저도 이제 좀- 그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얘기를 들었었고. 네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예, 네. 참 과거 얘기를 하니까 또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네네네. 하면서 마무리를 좀 네네. 짓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위원회 네. 이제 어떻게 뭐 또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텐데 어떻게 네.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는 어떤 계획이? 일단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제 뭐 당내 네. 기본사회위원회가 있고 또 민간 단체로도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단법인 기본사회라고. 네. 그래서 그런 민간 뭐 시민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단체도 이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간의 원래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형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세형에서 저희가 공유부형으로 네. 전환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고 특히 안심소득이라고 이제 뭐 서울시장께서 그렇죠.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항상 기본소득에서 얘기했던 낙인 효과를 없애야 된다. 왜 내가 못 사는 걸 증명을 해야 되나? 그렇죠. 못 사는 걸 증명을 해서 이 소득을 받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안심소득은 중위 85% 이하 네. 그리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가난한 걸 증명을 했는데 결국에 가난한 걸 증명을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나는 내가 가난한 거를 어필했지만 돈도 못 돈도 받고 못 받아서. 낙인 효과는 맞아. 낙인 효과대로 찔리고 아니죠. 저걸 주는 거지. 네. 프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가난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성별이 문제가 되는 건 경계에 있는 분들 맞습니다. 85%와 86%, 그럼요. 84% 이분들은 역전이 돼요. 그렇죠. 소득의 그렇죠.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건 안심소득은 가구당입니다. 그죠. 맞아. 그거 그거 말씀드렸어요. 기본소득은 어. 1인당입니다. 맞아요. 일인당이죠. 개별로 줘야 되는 게 맞죠. 맞아. 가구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역행하는 제도예요. 네. 그럼 우리가 부부인데 어이쿠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야? 부부면은 기본적으로 2인 가구니까 146만 원을 받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혼을 하고 어허. 그냥 사실혼 관계로 해서 네. 가구를 분리시키면 네. 86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는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같이 살지 않았고 그냥 가구 분리하면 되고 그리고 애 낳아야 소용이 없으니까 맞아. 가구당 주니까 맞아요. 애를 안 낳게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정확하네. 이거는 저출생 이 국가에서 지금 그렇죠.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쓰고 있는데 역행하는 이 그렇죠. 그럼 제도인 거죠. 이거를 또 저는 얄팍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놓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2030 젊은 남성 유권자들이잖아. 네네. 이걸 어필하고 너네 엄마가 가져간다 이거. 근데 아. 우리를 지원하는 너한테 꽂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너 이거 지금 이거 우리 민주당 그치. 밀어주면 네. 너 맞아, 맞아. 통장으로 꽂히는 거야 바로. 그쵸. 그럼 너 미팅할 때 쓰고 술 마실 때 맞아. 쓰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 애들이 또 혹하지 않을까. 아보카도 이거 네. 사실 가장 돈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소득을 줬더니 그걸로 뭘 사 먹더라. 네네. 유흥으로 쓰더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경제 돌리는 건데. 경제를 돌리자고 그렇지.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제 참 화가 났던 게 그 이제 실업급여에 관련돼 갖고 샤넬백을 사는 여자가 있더라. 그리고 뭐 이걸 갖고 해외여행을 가더라. 아, 그거. 아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내가 잠깐 휴식 겸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재충전하고 맞아, 맞아. 더 열심히 구직 활동하고 직장 잡아서 잘 쉬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일부겠지만 일부의 사례를 갖고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해갖고 받은 합당한 권리인데 왜 그 돈을 갖고 어디다 쓰는지 국가 혹은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려고 하는지 전 너무 후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 돈 가지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안 그렇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부정수급이 아니라면은 뭐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만 하한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하한선은 약간 좀 내릴 필요는 있긴 하겠다. 잘 되게 하십시오. 나 이거 어디까지 얘기하는 순간 나도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잘한다. 약간 약간, 약간의 물론 기술적인 조정도 있죠. 그거는 좀 있죠.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뭐 기본소득이나 아니면은 무슨 급여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야 하고 그럼. 가난해야 하고 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기재부 마인드예요. 아, 기재부 기재부. 마인드인데 네. 뭐냐면
무조건 나한테 심사를 받아. 아, 그리고 내가 그러네. 줄지 말지는 내가 좀 고민 맞아, 좀 맞아. 해볼게. 어. 이게 기재부 마인드거든요. 실제 지금 기재부 관료들이 이제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여의도 계시지만 여의도 쪽에 좀 도는 소문이 뭐냐면 얘네가 지금 검찰이 정권을 잡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걸 봤잖아요. 기재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정부, 모든 정치부 모든 간에 그 예산을 우리 기재부가 잡고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우리가 이제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돈을 갖고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또 작당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 야,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안 돼. 야, 검찰은 캐비넷이라도 있지. 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죠. 돈으로 안 되는 돈안 것들이 되는 게 있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돈으로 또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아리백이라고 아리백 있죠. 알죠. 저희가 이제 아리백 지난 네. 대선 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아리백 아니냐고 되게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그거 한번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아리백이라는 단어가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CF10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자력까지 끼워서. 그쵸? 네. CF100이 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거고 외국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래요? 카본 프리 에너지예요. 카본 프리 에너지? 네, 아, 카본 프리 에너지 어. 100이에요. 내용은 이제 아리백과 다른 거는 원전이 재생 에너지로 그렇죠. 들어가요. 근데 뭐 유럽도 일단 원전이 네. 재생 에너지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리백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가 싫어요. 아, 이걸 쓰기가 싫어서. 싫어서 CF100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돈 들여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용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그렇지, 것들이 그렇지, 많아요. 맞아. 자, 어쨌든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아유, 해주셨으니까. 기본소득- 방송이 오늘 처음이시다면서요? 예, 저는 원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스타일. 그쪽이냐? 아 근데 옛날에 안 차분하게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오, 쉽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수근아 내가 방송이 처음이라 못할 것 같아. 그러시더니 너무 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상 그래도 그래 기본소득 그런 게 있었지 맞아 야 그래 저게 생기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정사씨 이렇게 고품격 방송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혹시 네, 이제 네. 그 전달이 안 될 것 같아갖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 소득이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있는 데는 기본 사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기본 소득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뭐 세부 정책에서는 기본 주택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기본 그렇죠. 금융도 있을 거고, 기본 뭐 쭉 해서 여러 네, 가지가 네. 다 시리즈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까 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본소득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금융 내에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기본경제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대출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본 주거 적어도 주거만큼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하위 개념으로 해서 기본 통신, 그다음에 의료, 교통, 교육, 뭐 을기본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과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죠. 그 재생에너지. 선순환 경제하고 공정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기본 소득만 얘기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이 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 모델로서의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